주가가 곤두박질치는 지금 공포에 질려 매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 박앤세일 기간일까요? 정답은 숫자가 말해주는 자금의 진짜 용처에 달려 있습니다. 2026년 오늘 아침 스마트폰으로 주식 계좌를 들여다보는 투자자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둡습니다. 지난 2월 26일 장 마감 후 기습적으로 발표된 공시 하나가 시장의 평온함을 완전히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SKC가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주가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회사는 미래 사업을 위한 투자라고 말하지만 시장은 빚을 갚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의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자금 조달은 전기차 캐즘을 버티기 위한 산소호흡기일까요? 아니면 유리기판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한 승부수일까요?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현재의 공포가 기회인지 위기인지 명확해집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주가 변동을 넘어 한국 소재 산업의 체질이 바뀌는 변곡점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례입니다. 먼저 딜사이트와 주요 신용평가사의 분석 데이터를 살펴보면 SKC의 총 차입금 규모는 최근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간 금융비용, 즉 이자 부담이 영업이익을 크게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회사가 본업인 동박사업과 화학 부문에서 벌어들이는 현금보다 갚아야 할 빚의 이자가 불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명백한 경고 등입니다. 이 원리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독에 난 구멍이 커질수록 아무리 물을 부어도 수위는 차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생활로 예시를 들어보면 월급은 삭감되었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폭등하여 매달 갚아야 할 이자가 월급의 절반을 넘어서는 상황과 같습니다. 이때는 생활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 결국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거나 외부에서 급하게 돈을 빌려와야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이 미래성장 동력인 유리기판에 투자해야 할 소중한 자금이 당장의 이자를 막는 데 쓰이고 있다면 경영진은 주주들에게 손을 벌리는 유상증자라는 고육지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SKC 유상증자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는 약 1조 원이라는 막대한 조달 금액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회사의 운명을 건 이 거대한 자금이 단순히 과거의 빚을 갚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자회사 앱솔릭스의 미국 조지아 공장, 즉 유리기판 기술 개발 및 양산 설비라는 미래 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기 쉽게 도로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플라스틱 반도체 기판이 울퉁불퉁하고 좁은 비포장 도로라면 SKC가 투자하는 유리기판은 매끄럽고 넓은 8차선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아무리 고사양의 게이밍 컴퓨터를 썼더라도 인터넷 회선이 느리면 렉이 걸려 게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며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기존 플라스틱 기판은 열과 속도면에서 한계에 봉착했기에 이제 도로는 반드시 유리로 바뀌어야만 하는 시점이 온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엔비디아나 AMD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앞으로 데이터 통행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 뻔한 상황에서 꽉 막힌 구도로를 보수하는 기업을 찾을까요? 아니면 뻥 뚫린 새 고속도로를 뚫고 있는 기업을 찾을까요? 이번 유상증자 분석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핵심 지표는 주당순이익 즉 EPS의 변동 추이입니다. 기업이 벌어들이는 전체 이익은 그대로인데 유상증자로 인해 전체 주식수만 늘어난다면 주주 한 명이 가져가는 이익의 몫은 필연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진한 에스프레소 한 잔을 주문했는데 가게 주인이 양을 늘려주겠다며 맹물을 한 컵 가득 부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컵에 담긴 액체의 총량은 분명 늘어났지만 커피 본연의 농도는 묽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를 가치 희석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타서 밍밍해진 커피를 여러분이라면 과연 예전과 똑같은 가격을 지불하고 사드시겠습니까? 주주들에게 유상증자는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드는 뉴스입니다. 발행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내가 가진 지분의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데이터를 복기해보면 모든 유상증자가 반드시 주가 하락이라는 비극으로 귀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은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자체보다 그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더 예리하게 감시합니다. 자금의 용처가 단순한 채무상환이 아니라 시장의 판도를 바꿀 확실한 미래기술 선점이라면 투자자들의 셈법은 달라집니다. 첫 번째 기회 요인은 AI 반도체 패키징의 핵심 소재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입니다. 2026년 현재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가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시도하는 유리기판 양산은
반도체 미세 공정의 한계를 돌파할 열쇠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매우 엄격한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것을 넘어 2026년 하반기 내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실제 공급 계약이 수치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기술적 우위가 실제 수주로 연결되지 않거나 수율 잡기에 실패한다면 이번 증자는 미래 투자가 아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기회는 전기차 시장의 캐즘, 즉 일시적 수요 정체 구간이 언제 끝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력인 동박 사업의 턴어라운드 가능성입니다. 현재 바닥을 기고 있는 공장 가동률이 회복된다면 고정비 감소 효과로 인해 이익률이 급격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단위 시나리오가 작동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북미와 유럽 완성차 업체들의 재고, 조정이 완전히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방 산업의 수요 회복 시그널 없이 섣불리 진입한다면 유상증자로 확보한 현금이 운영자금으로 증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발행가액과 현재 주가 사이의 괴리율을 활용한 차익 기회입니다. 통상적으로 유상증자 신주는 현재 주가 대비 일정 비율 할인된 가격에 발행됩니다. 투자자는 이 할인율만큼의 안전마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전제 조건이 필수적입니다. 권리락 이후 신주가 상장되는 시점까지 대외 거시경제 변수로 인해 주가가 발행가액 밑으로 추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발행 할인율을 상쇄해버린다면 저가 매수의 매력은 사라집니다. 결국 이 복잡한 자본 거래 속에서 승자의 조건은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업이 승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기존 캐시카우인 동박 사업에서 혹한기를 버텨낼 기초 체력을 증명하고 동시에 신사업인 유리기판에서 경쟁사보다 먼저 양산 수율을 확보하는 기업만이 희석된 지분 가치를 상쇄하고 남을 만큼의 기업 가치 상승을 이뤄낼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고통이 성장을 위한 성장통인지 아니면 추락의 전조인지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투자 전략을 정리하자면 단기적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에게는 지분 희석에 따른 변동성이 리스크가 낼 수 있으므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반면 유리기판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확신을 가진 장기 투자자라면 이번 조정기는 비중을 늘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자회사 앱솔릭스의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실질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이 주가 반등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전기차 시장의 수요 정체 현상인 캐즘이 예상보다 길어지거나 유리기판의 고객사 인증 및 양산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낙관적인 전망만 믿기보다는 조달된 자금이 실제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신사업의 성과로 이어지는지 분기별 실적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는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유상증자라는 악재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희석되는 주식수가 아니라 그 자금이 향하는 목적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SKC의 2026년은 어떤 모습인가요? 유리기판이 구원투수가 될지 아니면 전기차 업황 회복이 먼저일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